네, 안녕하세요. 발표자 진유림입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제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자랑스럽게 슬랙에 올린 메시지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새로 만들었다. 이거 성능 3배 개선됐고 내가 문서 10페이지 썼고 테스트 코드 100% 커버리지. 네, 모두 사용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따봉 20개, 사용팀 빵개. 네. 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과 조직에서 쓰이는 것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저는 토스에서 비즈니스 통합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 B2B 조직을 기술적으로 하나로 묶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셔츠 입었고요. 셔츠 한 벌이고요. 네. 좋은 기술이 실제로 쓰이고 퍼지는 구조를 만드는 게 참 어렵다는 거를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니어가 되면서 협업이 늘어난 분, 내가 만든 기술이 정말 임팩트를 내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 그리고 개발도 잘하고 싶고 나 영향력도 좀 떨치고 싶은데 하는 욕심쟁이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능 구현은 다 했는데 아무도 안 써요. 분명 더 나은 설계인데 다른 팀들은 기존 방식 그냥 쓸게요 라고 고집을 하고요. 내가 나를 위한 토이 프로젝트를 만든 것도 아니고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만든 건데 말이죠. 소프트웨어 장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코딩은 개발자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다른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을 뽑아봤는데 뭐 우선순위 선정하기, 지리적으로 분산된 팀들과 협업하기 등등등등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협업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시니어가 될수록 더 자주자주 마주치는 문제예요. 이때는 이런 질문들이 따라붙어요. 내가 만들고 나면 어느 팀에 도입하고 누가, 가이드는 누가 하지? 혹은 새벽 2시에 장애나면 누가 콜을 받을까? 이제는 단순히 기능 구현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사고의 확장이 필요한데요. 잘 만드는 기술로부터 잘 쓰이게 만드는 기술로, 기술 중심에서 조직 중심으로. 그런데 이거 우리 어렸을 때 겪었던 흐름이랑 뭔가가 비슷합니다. 바로 게임 속 성장인데요. 처음에는 나만 잘하면 됐다가 길드에서 협업을 시작해서 쑥쑥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길드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레이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가 다릅니다. 우리끼리였을 때 잘했는데 나 레벨 50인데 쟤는 100인데 왜 레이드가 망했을까요? 이거는 실력 부족이 아니고 협업을 설계하는 능력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대규모 협업 레이드를 조직 중심 엔지니어로서 클리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똑똑하게 만들고 그리고 똑똑하게 퍼뜨리는 내용입니다. 저희 팀의 미션이에요. 서로 다른 B2B 조직을 하나로 묶기. 저희가 광고, 쇼핑, 페이 각각 60명, 70명 이렇게 있는 조직이 있는데요. 각자 토스답게 스타트업처럼 성장을 해와가지고 회원 체계도 서로 다르고 충전 계좌나 알림 시스템 모두 각 도메인에서 따로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 중 공통화를 했을 때 가장 임팩트가 날 부분들을 식별을 하고 유저의 편의성과 토스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 그리고 각 팀의 리소스 효율화까지 챙기는 작업들을 합니다. 바로 4명이서요. PO, 디자이너, 서버, 프론트 끝. 이런 극단적인 비율에서 문제를 풀어내려면은 단순히 몸빵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협업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통합해야 하는 전체 조직이 나중에 뱅크, 플레이스 이렇게 계열사로 뻗어나가더라도 작은 통합팀으로 우아하게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능력인데요. 장착 가능하게 설계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기술을 안 쓸까요? 몰라서? 바빠서?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술을 쓸 수 없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요.
파티에 도적밖에 없는데 법사 전용 전설 무기를 만든 거죠. 내가 보기에는 좋아도 조직 입장에서는 도입하려면 팀 구조를 바꿔야 한다거나 기존 라이브러리랑 충돌이 난다거나 하면은 현실 안에서는 장착할 수 없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팀에서 설계한 기능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사업자 대상 서비스들이 각자 다른 UI, UX로 운영을 되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로 간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교차 마케팅을 할 기회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B2B 앱 전체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치 토스 앱에 들어가시면은 하단에 홈, 쇼핑, 증권, 뱅크 왔다 갔다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런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그냥 메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만들어서 공유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뜯어보면은 이 공통화에는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공통화할 수도 있고요. 3가지를 모두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거는 단순하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는 불리언형 선택지가 아니고 스펙트럼형 선택지였던 거죠. 먼저 디자인만 합친 옵션을 생각해 볼게요. 각 팀은 통합팀이 만든 UI만 가져다가 각 서비스에 맞게 구현을 해요. 이 방식은 자율성이 가장 높은데요. 장애가 생겨도 각 팀이 자기 코드만 보면 되고 서비스마다 이게 다르게 동작해도 무방하니까요. 통제보다는 신뢰랑 분산에 기반한 구조인 거죠. 다만 이거는 조직이 작거나 빠르게 실험해야 할 땐 유리하지만 각 팀의 판단에 따라서 전체 UX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까지 공통화한 경우예요. 이 구조는 일관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노린 형태인데요. 중앙 API에 대한 의존성은 있지만 디자인 커스텀에는 열려있죠. 마지막으로 모두를 통합한 중앙 통제 형태입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일관성을 제공하지만 통합팀이 충분한 리소스가 없거나 아니면 장애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면 제가 막 쿨쿨 자고 있으면서 장애 대응을 안 한다면은 한 번의 장애가 전사적 이슈로 확대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 공통화는 단순히 메뉴를 어떻게 보여줄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조직의 신뢰 수준, 협업 방식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반영하는 설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 팀의 기준을 세우기. 새로운 작업을 진행할 때 통합팀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저희가 컨텍스트를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직접 가서 개발을 해주는 거.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이드를 주고 각자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확장성 있게 하는 것. 여기서 전자가 끌리는 분 손 살짝 들어주실래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럼 후자가 끌린다 손 들어주실래요? 네. 미약하게 있네요. 네. 안 들으신 분이 맞아요. 정답은 둘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 다 들었어야 되네, 그러면. 네, 그런데요. 옛날에 저는 사실 그 후자를 지향을 했어요. 무조건 가이드 주고 직접 하게 해야지. 내가 외주 개발팀인가? 하는 이상한 가오가 있었는데 이런 개인적 선호가 오히려 좋은 해결책을 찾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필요한 순간들에 매번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침반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먼저 팀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 겪었던 혼란 혹은 의외로 좋았던 순간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협업의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팁인데요. 어려운 얘기를 꺼내려면 당 충전 장치를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엄청 비싼 케이크를 배달을 해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 요땡정을 배달을 시켰습니다. 어려웠던 순간들을 적고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보면은 문제를 더 구조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나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반대로 우리가 만든 기능을 사용하는 팀의 어려움도 알 수 있었는데요. 공통팀에서는 좋은 의도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게 병목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고를 기반으로 저희는 협업 신조를 만들었는데요. 딱 하나만 꼽아서 읽어볼게요.
모든 협업 요청은 그 가치를 설명해서 상대방이 진짜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신조는 우리의 방향은 잘 잡아줬지만 현장에서 바로 쓰기에는 조금 추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작고 더 분명한 공통화 기준 V1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빠르게 해야 하는 일과 후순위로 두어도 되는 일을 주관이 아닌 합의된 정량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는 실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판단했던 예시인데요. 둘 다 통합해달라라는 요청이었지만 디테일이 다르죠. 정량적으로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하지 않기로 한 선택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V1이란 이름에서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기준은 고정된 룰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잘 만드는 거 끝났고요. 이제는 잘 퍼뜨릴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의 팀을 턱 집어서 공략을 해볼게요. 탁이 뭐예요? 탁 집어? 네,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 그냥 슬랙에 던져두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써줄까요? 이거를 써달라고 설득해줄 사람이 우리 조직 안에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없죠. 네, 난가 싶으면 맞습니다. 이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요. 근데 내가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팔기까지 해야 해? 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조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결정을 내렸고 그 미션이 우리 팀에게는 그냥 주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다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공감을 해냈고 어떻게 우리 방식으로 해석해서 구현했는지는 온전히 우리 팀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을 다른 팀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도 우리 차례입니다. 이런 공감을 자아내기 위해서는 기술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팀은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를 알아야 돼요. 이런 대화는 회의실에서보다는 메신저나 커피 마실 때 더 많이 나오고요. 요즘 제일 집중하는 문제가 뭔가요? 전에 신기술 도입했을 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과 같이 난 정보를 캐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정말로 그들을 진심으로 한번 궁금해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 팀을 이해해야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기술이 그 팀에게 왜 중요한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데요. 특히 공통 기능을 제공하는 팀 입장에서는 그 기능을 쓰는 팀이 성과를 내야 우리 팀 성과도 되는 거여서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말이 아니고 현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태스크를 못 해준다는 거는 정말 바빠서라기보다는 그 팀의 우선순위에 못 들어와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쓰면은 이번 분기 여러분의 KPI에 쏙 들어가고 가입자도 2배 올릴 수 있어요. 라고 그들의 우선순위와 선제적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비로소 이거는 시간 내서 내가 해줘야 되는 귀찮은 전사 단위의 일이 아니고 이거 진짜 하면은 우리 미래가 창창해질 거야 라는 일들이 됩니다. 하지만 작업에 따라서 상대방의 우선순위에 높게 올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 대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미션인데 상대방한테는 계속 뒤로 밀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조직 관점에서 이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게 공통팀 관점에서는 우선순위 1순위, 상대팀은 5순위, 근데 전사 입장에선 3순위.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 다 테이블에 올려서 보면은 더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이 기술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는 가치 중심의 설명입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VC한테 피칭하는 거랑 또 비슷한데요. 이거 트리 쉐이킹이 되어서 가벼워요 라고 하면은 물음표? 라는 느낌이 남는데요. 앞으로 회원 개발 관련 리소스는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손 안 대도 기능은 최신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라고 가치 중심으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 같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기술 디테일을 배제하고 말한다는 게 엔지니어한테는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네, 다음에는 리스크의 선제적인 해소예요. 신기술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불안인데요.
그래서 기술을 설명할 때는 상대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장애 시에는 5분 안에 롤백 가능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분들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셋업을 해뒀어요. 처럼요. 네, 마지막으로는 상대의 기술 도메인을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외국인 고객도 가입 가능한가요? 물어봤을 때 어버버 하기보다는 네,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전용 퍼널로 분기되고요. 땡땡팀은 외국인 케이스도 많이 다루시는 걸로 알아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라고 말한다면은 이 사람 우리 도메인까지 미리 알고 있구나 라는 신뢰가 싹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맥락을 머리에 담아두는 거는 저도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도메인 지식이 잊히지 않도록 이모지 기반 위키피디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슬랙 대화에서 중요한 대화가 나올 때 비즈위키라는 이모지를 눌러놓는다면 문서화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고 네, 이게 자동으로 노션에 정리가 되고 AI랑 통합되어서 쇼핑 알파 URL 뭐였지? 라는 자연어로 검색을 해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 문서는 집단의 IQ가 돼서 저라는 프론트 개발자 혹은 서버 개발자가 없더라도 모두가 다 같이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능력입니다. 조직을 고려해서 기술 설계도 하고 중요한 카운터파트인 한 팀도 설득을 했어요. 근데 전사로 퍼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성공을 조직의 표준으로 만드는 데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데요. 대규모 공성전을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먼저 입에 붙는 간단한 이름을 붙여서 자주 회자되게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B2B 내비게이션 통합 시스템보다는 원내비라는 단어가 더 입에 붙죠? 우리도 원내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회의에서 나올 때 대세감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협업의 대상이 여러 팀이 된다면 가이드를 작성하는 거는 필수인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이드를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페이지짜리 완벽한 기술 문서를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8개, 그중 5개는 내가 들어간 거면 굉장히 슬프겠죠. 그래서 핵심은 읽지 않아도 읽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엄청 짧은 요약 혹은 회의실에서 내가 화이트보드를 장악해서 그려주는 한판 같은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술이 도입하면 좋은 거가 아니고 안 쓰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걸 조직의 기본값으로 만들어서 기존 방식은 이제 레거시고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간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라이브러리 이름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데요. V2라고 이름 짓는 게 아니고 기존 라이브러리를 레거시화하고 최신 라이브러리를 표준 이름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도입 현황을 시각화를 해주세요. 텍스트로 30% 계열사가 도입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도입된 팀, 예정팀, 미정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대시보드가 더 강력합니다. 저희 팀은 엄청 거대한 TV에 띄워놨어요. 이렇게 이름이 입에도 붙고 전사의 표준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면 실제로 이제 각 팀의 미래 계획에 침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개발이 다 된 시점에 요청하면은 이거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이미 2학기 계획 다 세워가지고 룸이 없네요. 쏘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개발 단계부터 이야기를 나눴다면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너무 희망회로인가요? 네. 저희 팀은 공통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냈어요. 통합을 해야 UX도 비즈니스도 챙길 수 있다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모두 혹은 저희 회사 모두가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또 얼마나 통합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리는 그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PO분께 제안해서 1.5개월 동안 매주 회의를 하면서 공통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통합팀만의 계획표가 아니고 각 카운터파트의 PO 그리고 헤드 레벨, 리더십 레벨까지 전 조직이 함께 공감한 360도 로드맵이었고요. 자, 이거 중요하다. 다들 공감했지? 이대로 달리자라고 하는 합의 속에서 각 팀이 달성해야 하는 3가지 과제가 명시화가 됐고요. 전사적인 임팩트가 그려지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전설 무기를 만들기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조직의 손에 쥐어주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스팀의 경험이었는데 아마 여러분 조직에서는 가장 잘 맞는 방식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필수 도입하는 게 통하는 곳도 있고 오히려 반발심만 커지는 곳이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조직에서 유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들을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이를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 방정식을 패턴화하면은 우리의 전략도 더 쉽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앞서 말한 팁 중에 읽지 않아도 읽은 것처럼 만들기가 있었죠? 이 발표도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중 하나라도 이거는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오늘 똑똑하게 만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발표 시작 때 질문 기억나시나요?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지 않나요? 이 전설 무기를 어떻게 배포할지 저희가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거는 PO가 할 일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술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개발자더라고요. 이렇게 팀이 뭉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계열사, 뱅크 이런 데에서도 언제 우리 팀 차례인가요? 를 물어보면서 찾아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코드는 그대로고요. 달라진 거는 저희 팀이 조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기술을 전사 500명, 1000명이 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과정이 지금보다 덜 외롭길 바라면서 이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